안녕하세요, 노규식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두뇌교육 전문가, 뇌과학 전문가, 육아 멘토, 눈물 제조기, 심리상담 전문가 등등 비슷비슷해 보여도 꽤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외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부모라는 겁니다. 새학기가 되면 아이들도 학부모님도 많이 긴장하고 걱정도 많아지죠. 친구랑은 잘 지낼까? 수업 시간에 딴짓은 안 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수십 가지가 될 겁니다. 거기에 맞벌이 부모님들은 유치원 다니던 때보다 귀가 시간이 빨라지니 그 시간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초등학생 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에 적응하고 수업 규율을 지키고 친구들 사이에서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풀어야 할 학습지보다 함께 노는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더 좋습니다. 당연히 뇌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논다면 또 하나의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바로 감정 조절 능력과 사회성의 발달입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또래와 어울려 활동하고 노는 것이 이렇게나 좋은 점이 많은데 요즘 학교 분위기는 옛날하고 참 많이 달라졌죠.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학생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이들로 꽉꽉 찼던 옛날 교실을 이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들을 때마다 매번 놀라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저출생률 원인은 2022년 CNN에서 분석한 것과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거의 비슷한데요. 양육비 부담과 직장 생활과 병행이 어렵다는 것, 그것이 1, 2위였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대한민국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결혼까지는 좀 긍정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에서는 딱히 기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결혼 계획은 있는데 자녀를 가질 계획은 없습니다. 자녀를 가졌을 때 걱정이요. 일단은 아무래도 저는 계속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자녀를 돌봐줄 분이 꼭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또 내가 직접 돌본다 하더라도 그 빈 공간, 내가 이때까지 벌어왔던 돈이나 커리어를 메꿔줄 만한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좀 부담이 돼서 아직은 결혼을 생각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은 누군가는 이제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이제 맡겨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좀 그렇게 부모님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도 사실 좀 원치는 않고 그리고 누구 하나가 맡아서 아이들 기를 수 있는 상황일지도 사실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요즘 사교육비라던가 양육비 그리고 물가가 점점 올라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부부는 꼭 맞벌이를 해야 되고 이 맞벌이를 하는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비용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자녀를 가질 계획이 주변에서도 이제 결혼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 아이들을 맞벌이로 키우거나 하는 것들을 봤는데 아이가 결국에 홀로 남겨지게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꼭 일을 포기하게 되거나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은 애를 학원에 안 보내면 집에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낸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이 학원에 가기 때문에 내 아이가 학원에 안 가면 좀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보낸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초등학교 학부모의 현실은 어떨까요? 워킹맘들은 대부분 자녀 초등학교 입학 때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고 있죠. 하교 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동안 학원은 돌봄 공백의 대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혹시 그 맞벌이 부부신가요? 네. 방과 후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고 학원은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감당을 하려면 또 더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또 일을 해야 하고 또 그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긴 합니다. 자녀의 뭐 안전 문제, 그러니까 조금 큰 어른이 이제 보호자가 될 분이 좀 같이 계시면 좀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 좀 미안하기도 하고. 혹시 자녀가 안 계신가요? 네. 네. 아무래도 네,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네. 그리고 뭐 돈을 그렇게 막 크게 사실 또 잘 벌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아이를 낳아서 온전히 내가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네, 한다는 게 좀 무섭고 사실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네. 만약에 학교에서 정말 그러니까 뭐 돌봄을 떠나 정말 교육적으로도 네, 충분히 정말 잘 이렇게 케어가 될 수 있다면 글쎄요. 저도 뭐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게 사실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가장 안심하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으로 학교를 꼽았습니다. 그 아이들 공백을 메꾸려고 학원을 알아보고 또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대신 돌봄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면 부모로서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고 학원에서 물론 배우고 학원에서 다니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충분히 돌봄에서도 좋은 분들 모셔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대신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학교는 제일 편안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앞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이 꼽혔는데요. 그중에서도 초등 사교육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요. 내 아이만 뒤처지면 어쩌지 하는 부모님들의 불안 심리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돌봄이 필요한데 일하는 부모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선택했던 이유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인데요. 혹시 지금 네. 사교육비는 얼마나 지출하고 계신가요? 큰 아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둘째 아이는 4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맞벌이를 하고 싶은 이유도 두 아이를 키우는데 학원이나 이런 것들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또 늘어나서 굉장히 좀 저는 그런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걱정이 좀 덜어진다고 한다면은 아이를 키우기에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방과 후 6개 하고 돌봄 신청해서 돌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 2군데 3군데죠. 3군데 다니고 있는데 한 70만 원 정도 들거든요. 1학년이 이렇게 많이 들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연히 학교 보내기 전에는 사교육비가 좀 들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었었는데 막상 딱 닥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여러 곳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혼자 부모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가장 안전한 공간인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즐길 수 있다면,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고요. 아이들의 미래의 자양분이 되는 여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니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고심하고 연구해온 결과로 탄생한 모두가 기다렸던 학교. 따뜻한 돌봄과 고품질의 교육이 어우러진 여기가 바로 늘봄학교입니다. 지난 20년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에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 돌봄 연구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각계의 이제 뭐 교육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정책 전문가,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또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중 원하는 모두가 매일 2시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내년에는 2학년에게도 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점차 확대된다고 하니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도 훨씬 줄어들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비용이 저렴한데도 우수한 전문 강사들이 학교로 와서 사교육 못지않은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바로 문화, 예술, 체육인데요. 그런데 늘봄학교에서는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우수한 전문가 선생님께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인기 많은 과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응용생명과학을 전공을 했고 실험동물 기술원이라고 하는 실험동물에 관련된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그 자격증으로 원래 방과후 강사 전에는 그 건강기능식품연구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화성시 에어로빅 힙합협회 회장이고요. 오랫동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에어로빅과 힙합으로 즐겁게 운동하며 땀 흘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힙합으로요,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이 있고요. 유소년, 노인 스포츠 지도사까지 해서 총 4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학년들은 놀이체육, 그다음에 고학년들은 스포츠 피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피구연맹 스포츠 피구 지도자와 유소년 피구 스포츠 지도자, 그다음에 생활체육 줄넘기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분야별 전문가 선생님에게 배우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진로 탐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 달에 25,000원이에요. 한 수업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기 복도에서 어머님을 만났는데 이 어머님이 수업 4개를 듣는데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 내세요? 그랬더니 수업료는 10만 원 내신대요. 근데 이 수업을 그대로 학원에 가서 배우면 최소 40만 원이다. 아침 늘봄 프로그램,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 네, 수업료가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는 늘봄학교네요. 이렇게 아이들은 놀고 배우며 작은 사회, 학교라는 공간에서 성장합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때의 배움과 경험은 중등과 고등,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나를 만드는 커다란 자산이 됩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외국어의 어린이들에게도 학교는 그런 곳일 텐데요. 해외의 초등 돌봄 시스템은 어떤지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해외 다른 나라의 늘봄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영국, 프랑스, 독일, 현지에서 살고 있는 학부모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공개합니다. 먼저 독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정병진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입독해서 이민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독일에는 전일제 학교 프로그램 간센탁 슐레라고 해서 한국의 늘봄학교처럼 이제 방과 후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독일 초등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아침 8시부터 낮 12시까지 이어지는데요. 아이들을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정도 부모님들은 맡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이어서 오후 6시까지 또 학교에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현재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두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고 전일제 학교 프로그램에 모두 등록해서 오후 4시까지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전일제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은 그 학교, 초등학교 건물 내에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요. 그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는 그 기관에서 지정한 어떤 장소, 예를 들어서 빌린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건물에서 이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학교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 전일제 학교 프로그램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함부르크 지역의 학교, 이곳에서의 전일제 학교 프로그램 비용은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기는 무료입니다.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여기는 유료고요.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기도 유료입니다. 만약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풀로 전일제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보면은 한 달에 최소 120유로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전일제 학교 프로그램을 좀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그래도 꽤 효과를 봤다, 이런 평가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여러 수고를 좀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출산율이 반등되는 데 영향을 줬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고요. 한국의 늘봄학교는 좀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조금 더 그런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과 잘 협업해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그런 선택 과목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봤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냥 자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좋은 교육을 추가로 또 받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일에 집중하다가 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네, 지금까지 독일 초등학생 학부모 정병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프랑스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교민 정상필입니다. 블루아라는 도시에서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돌봄 시스템은 정규 수업이 아닌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게 골자입니다. 저희 아이들 학교 같은 경우에 8시 45분에 학교가 정규 수업이 시작하고 오후 4시 반에 끝나는데요.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 또는 6시 반까지 돌봄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프랑스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운영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교육부 소속의 교사인 거고, 교육 공무원인 거고, 돌봄 교실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시청 소속의 공무원들이고, 이분들도 교육 관련 자격증 같은 게 있는 분들이지만 어쨌든 교사는 아니고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그 학교에 파견되어서
수업 외의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거고 이분들이 미술이나 체육활동 또는 예체능 이런 주로 예체능 활동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프랑스에는 레저 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돌봄 교실의 외부 확장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날은 수업이 아예 없거나 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수업만 있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아이들을 위해서 수요일 날 맡아주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레저 센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돌봄 교실과 그 구조나 운영 시스템이 매우 흡사하고 거의 같습니다.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아이들 2명을 맡기는데 한 달에 약 100유로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학부모들은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 돌봄교실에 있는 동안 그저 안 다치고 아이들이랑 놀다 안 다치고 다시 오면 그게 고마운 거죠. 지금 프랑스 출산율이 1.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돌봄 교실 같은 정책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학부모 정상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영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학부모 홍은미입니다. 영국 브리스톨에 거주하고 있고 영국에 산 지 6년째입니다. 영국에도 한국의 늘봄 학교처럼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국 초등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8시 50분에 시작해서 오후 3시 20분에 끝이 나는데요. 수업 전 아침 7시 40분부터 최대 저녁 6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3학년인 첫째와 1학년인 둘째 모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77% 정도고 나머지는 사설기관에 맡겨서 운영하거나 학교랑 나눠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의 학교는 학교와 사설기관이 협력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학교의 경우 아침 돌봄이 한 화로 약 8,000원이고 오후 돌봄은 2시간에 약 15,000원입니다. 만약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 교실을 일주일 내내 풀로 맡길 경우 한 달에 약 47만 원입니다. 1학년의 비용이 가장 높은데요. 1학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맡길 경우에는 한 달에 약 68만 원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일주일 내내 맡기는 경우는 많이 없어서 영국 초등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45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과 후 수업비는 돌봄 교실 비용보다 좀 더 비쌉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늘봄 학교보다는 훨씬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물론 물가에 따라 체감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국 방과 후 수업에서는 드라마 클럽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말을 잘 하는 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식물을 가꾸는 가드닝 클럽도 있고 최근에는 외국어로 일본어, 한국어 수업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이언스 클럽에서는 재밌었어요? 매일매일 가고 싶어요? Yeah. Every day. 사이언스 클럽 있으면 매일매일? Yeah, like every day and never ever stop.
영국은 모두 유료이지만 한국에서는 1학년의 경우 2시간까지는 무료라는 점. 영국은 예체능 수업 위주인 반면에 한국은 학교마다 코딩, AI, 로봇 제작, 그리고 드론 같은 미래형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 너무 좋은 활동들과 배움의 기회도 많은 한국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학부모 홍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돌봄 시스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더 단단하게 만든 한국의 늘봄 학교는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학교에서 교육과 놀이, 따스한 돌봄을 받고 다시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특히 늘봄 학교는 도입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귀를 많이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신나게 놀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배울 수 있는 취미생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힘들다면 그냥 좀 놀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사교육으로 좀 많이 하는 발레라던가 아니면 음악, 또 체육 활동, 특히 이제 학교에 많이 앉아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저는 좀 원해요.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협동하는 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같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미 각 초등학교에는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돌봄 교실 인원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선정되지 못하면, 즉 추첨에서 떨어지면 정말 희망하는 학생들도 돌봄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했던 것과 방과 후 프로그램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늘봄 학교는 오랫동안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시간표를 한번 볼까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몇 개 프로그램이 보이네요. 첫 번째는 체육 시간입니다. 신체 활동은 뇌의 발달, 특히 집중력과 처리 속도의 발달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체육 시간은 배정과 활동이 조금 부족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 시간표의 놀이체육 시간이 그런 아쉬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일기 시간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영상 시대인 요즘 생각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소중한데, 마음을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연습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 수학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좋아 보이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올해 늘봄학교에선 각 학교마다 초등 1학년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이제 막 입학한 아이들의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서인데요. 한 초등학교에서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이 수업.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정서 발달에 집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약속할까요? 잘 못해도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괜찮아. 조금 서툴러도 잘 못해도 아이들에게는 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아동기의 정서적 특징은 불안감과 공포를 느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아이들이 갑자기 바뀐 이 환경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 좌절감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얻으면 정서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친구랑 저랑 친한 친구랑 여기 놀면서 이름 쓰면서 여기 친구 로봇도 네모난 거 만들었고. 늘봄 수업 재밌어요. 지금 무슨 수업 들었어요? 댄스.
오른발. 같은 시간, 다른 교실. 그렇지. 허벅지 힘으로. 이곳에서는 초일 아이들의 실제 발달에 집중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 둘. 아이들은 따라다니기에 바빴잖아요.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오른쪽 왼쪽을 인지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방향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뇌 활동이나 이런 데도 좋고, 또 아이들이 같이 뛰어다니면서 음악과 함께 하다 보니까 즐거워져서 그 서로 친밀감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댄스 수업 재밌었어요? 네. 재미있고 신나고 좋았어요. 막 같은 반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기분이 좋았어요? 네.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고 운동하며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기. 늘봄학교의 어린이들은 다양하게 준비된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을 통해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나는 중입니다. 학교에 적응해가며 재밌고 다양한 음악, 예술, 체육 활동 같은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이 저학년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자양분이 되어주는데요. 3학년부터는 체육, 문화예술과 더불어 AI나 디지털, 기초학습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전문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문기관에서 연계해 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래형 프로그램인데요. 이 역시 늘봄학교에 아주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늘봄학교의 여러 프로그램 중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21세기에 꼭 필요한 수업, 바로 공익재단과 연계한 미래형 프로그램들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이 디지털 새싹 캠프 너무 좋다고 맘카페에 막 홍보를 할 정도로 정말 반응이 뜨거웠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고,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영화 제작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반영해서 그 대학교랑 연계해서 그 영화 제작 수업을 했었고, 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영화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스톱모션, 그다음에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또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봤을 때 되게 귀여웠어요. 뭐 아이들끼리 직접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짜서 영화를 찍거나 자신들만의 브이로그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아침 일찍 늘봄 수업을 하러 가고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귀여운 친구들을 따라 한번 가볼까요?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랑 나영 선생님이 같이 여러분 재밌고 쉽게 경제금융에 대해 알려줄게요. 화폐가 태어났어요. 바로 경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놀이처럼 재밌게, 머릿속에 쏙쏙 남게, 바로 실천할 수 있게 접근한 이색 수업입니다. 우선 화폐나 그 가치, 그리고 저축 이런 기본적인 경제 개념들을 아이들이 조금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말 경제금융 교육 자체가 아이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도 생각보다 좀 더 재밌고 활기차게 잘 참여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거 3개 다 모았어요. 학교에서 경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공익재단이 작년도에 초등 돌봄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협력을 해서 재단이 교육부와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돌봄학교 운영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경제금융을 좀 더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늘봄 연계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특별한 수업으로 아이들이 한 뼘 더 성장합니다. 송리초등학교는 늘봄이에요.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으려면 부모와 선생님, 학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수한 교육 자원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고민하고 생각과 마음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선생님들은 정규 수업 시간을 더 집중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늘봄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부모님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각 지역과 함께하는 특별한 학교. 그야말로 전국이 늘봄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전라남도 영암으로 가봅니다.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이곳. 예술적 기품이 느껴지는 영암은 가야금 산조가 태어난 고장이기도 한데요. 전라남도 영암군 회문리 출신인 김창조 선생님께서 가야금 산조라는 장르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영암군에서 가야금 산조 본향인 것을 아이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다 보니까 다른 지역 아이들에 비해서 가야금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관심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영암의 전통을 이은 특성화 교육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자연스럽게 음악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또 무대에 서면서 또 경험을 얻게 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공연의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서 진짜 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교육해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영암의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영암초 늘봄학교에는 가야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씨름의 고장답게 직접 씨름도 배울 수 있고요.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건축 수업.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수영까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면서 많은 정부, 대학, 기업들이 그곳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공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그곳의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암씨름은 영암민속씨름단이 상당히 좀 유명합니다. 천하장사를 2번이나 또 배출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씨름협회에서 먼저 좀 제안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얘들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의 씨름을 좀 가르쳤습니다. 그 코치와 씨름 선수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저희 애들에게 씨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남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건축가, 실제로 건축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저희 학교에 이제 학생들과 만나는 기회를 줬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축가들이 살펴보는 그 건축을 하기 위한 단계적인 부분들을 다 좀 순서를 밟아서 학생과 함께 진행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학생들에게 건축가로서의 꿈을 심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 꿈이 뭐예요? 저요? 뮤지컬 배우요. 여기 방송 댄스 방과후가 있는데 너무 재밌게 배우고 있어요. 배드민턴도 있고요. 수영도 있고 풋살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신남은 뮤지컬 배우의 댄스 실력 한번 볼까요? 교과서 밖의 모든 것도 교육이 되는 이곳. 지역사회와 함께 늘봄 학교는 계속 성장합니다. 이곳 세종시에는 학교 부지가 한 마을처럼 생긴 아주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학부모와 주민 등 마을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을 돌본다고 하는데요. 정규 수업 시간보다 조금 일찍 등교해 아침 늘봄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내가 졌다. 이겼다. 아침 오는 날 힘들지 않았고? 네. 그래. 밥도 먹었어? 따뜻한 돌봄을 맡아주고 계신 이분은 늘봄학교 지역자원 봉사자이십니다. 학교 우리 학생들의 도움을 주니까 활동에 도움을 주니까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학생들도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어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종류별로 하나씩 넣으면 돼. 요대로 뒤집어서 손 빼고. 보여요? 와, 김밥을. 좋아요. 어려운 점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학교가 너무 커져서 아이들 어떻게 돌보죠? 돌봄 교실이 부족해요. 손이 부족해요.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오세요. 오셔서 아침 돌봄도 운영해 주시고 방과 후 연계 돌봄 교실도 운영해 주시고 아이들하고 전래 놀이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후 늘봄학교에는 또 다른 분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바로 해밀초의 학부모들입니다. 이곳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제가 아이들 3명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저로서는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학교에 마을 주민으로서 역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교육으로 투입돼서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픈 마을 학교라고 해서 왠지 좀 시시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출강도 하고 계시고 재능 기부로 아이들한테 본인의 재능을 다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는 돈을 내고 해야 되는 수업들을 여기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하나로 뭉친 학교, 지역사회, 대학 이 모두가 함께하는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은 따뜻한 돌봄을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미래 인재로 성장합니다. 그동안 발 동동 구르면서 오늘은 앞집 엄마, 내일은 옆집 엄마에게 부탁하고 아이가 학원 셔틀은 잘 타고 갔는지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오늘 늦으니 당신이 아이를 데려와라 부부가 매일매일 실랑이 하고 누구보다 애가 탔을 부모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실 선생님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늘봄학교가 충분한 대안이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 기업과 대학, 지자체까지 함께하고 온 마을이 함께, 나라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늘봄학교. 모두가 함께하면 늘 봄입니다. 인디안의 속담에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에 도움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온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 된 것 같아서 또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것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을에 어떤 인적 자원이나 공간적 자원이나 자원들이 있는지를 탐색해보고 실제 보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둘러보면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봉사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늘봄학교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늘봄학교가 이제 걸음마를 뛰기 시작했는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화이팅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